치열이 반복됐을 때 피부 꼴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넣는 거예요. 항문의 크기는요, 오히려 좁아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톡스 같은 치료가 있어요. 효과가 무한정 지속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은꼬형 윤상민. 은꼬형의 김동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항문외과에 제일 많은 환자들이 오는 이유죠. 항문이 피가 났을 때 제일 흔한 병이에요.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꼭 수술해야 하나요?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치열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항문 열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항문이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니까 아플 수도 있고 피도 나고. 왜 찢어질까요? 대변이 나오는 곳이니까 그렇죠. 기능이 잘 안 되면 찢어지겠죠. 구멍으로 대변이 나와야 되는데 대변이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굵어도 나오는 구멍보다 구멍이 이제 늘어나야 되니까 상처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대변이 나오는 항문관 자체가 너무 좁아도 변이 아주 딱딱하지 않아도 좁은 곳을 나오려면 거기가 자극이 되면서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제 항문이 찢어지는 건 항문이 이제 좁거나 변이 단단할 때는요,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변이 계속 다니다 보면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 대부분 찢어지지만 금방 나아요. 하루 이틀이면 잘 낫죠. 근데 심하게 찢어지게 되면 낫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변이 닿으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더 심해지고요. 또 유두상 부종이라고 해서 돋아나는 살도 생기게 돼요. 더 심해지면 결국 그 부위가 곪게 되죠. 그래서 치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열이 반복됐을 때 유두상 부종, 피부 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염증이 생기면 부종이 생기잖아요. 부종들은 부어오르는데 오랫동안 부어있기 때문에 붓기가 가라앉고 상처가 나도 그 늘어진 살은 남게 돼요. 부으니까 살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치질이랑 똑같네요. 완전히 그 모양 자체가 다른데, 치질은 전반적으로 부하게 부푸는 치질은 안에 풍선 혈관 같은- 덩어리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날카롭고 매끈하게 툭 튀어나온 거죠. 네. 만질 땐 단단하게 만져지고, 근데 그게 가라앉아도 결국은 늘어진 살로 남게 되죠. 다편수처럼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치열이 있을 때 항문이 가려울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상처가 나을 때는 어때요? 이게 상처가 좀 근질근질하게 흉터가 되면서. 그러니까 상처가 생겼다 치유가 됐다 이게 반복되면 거기 염증 반응이 생기니까 가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곪거나 상처가 낫지 않게 되면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치열 수술이라는 게 다른 치질 수술이랑 완전히 다른 수술이에요. 치열 수술 자체는 찌은 상처를 꼬매서 붙여주는 수술이 아니고요. 항문 자체를 넓히는 거예요. 항문이 넓어지면 어떻겠어요? 변보기가 되게 편해지죠. 그러니까 치열 상처 자체를 수술하는 게 아니라 치열이 반복되는 원인을 수술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좁은 걸 넓혀준다. 근데 대신에 항문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항문이 약해지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괄약근이 항문을 둘러싸서 이렇게 오므려 주는데, 항문이 넓어지면서 이제 괄약근의 일부가 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항문은 약해질 수밖에 항문을 넓히려면 괄약근을 일부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꼭 그렇지는 않지만, 괄약근이 두꺼워져서 항문이 좁아져 있을 때는 괄약근의 일부를 절개하는 게 맞고요. 피부가 흉터화되면서 쪼그라져 있는 경우에는 피부가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데 있는 피부를 갖고 와서 이렇게 붙여주는 피부판 이동술이라는 걸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절대로 괄약근을 건들지 않고 피부판 이동만으로 넓힐 수 있다. 그건 사실 저는 거짓말이에요. 각각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항문은 약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치열 수술이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한테 바로 치열 수술을 권유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검사는 우선 항문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넣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항문의 진짜 크기를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딱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항문은 항상 오므라들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크기를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물론 경험이 쌓이다 보면 8, 90%는 맞출 수 있지만, 항문의 크기를 좀 더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항문 압력 검사예요. 예후를 알 수 있는 거죠. 항문의 힘이 약한 사람을 수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약해질 거예요. 네. 그럼 젊을 때는 되게 좋을 거예요. 안 찢어지고 변도 잘 나고 너무 좋은데, 나이가 들어서 변이 묽을 때는 변이 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검사를 해서 수술을 할 정도의 항문의 힘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이제 배변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 환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항문의 크기는요 정해져 있어요. 살면서 넓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좁아질게요. 왜냐면은 항문이 찢어지고 나음에 흉터가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흉터는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더 좁아지고 탄력이 없어지니까 더 잘 뜯어지고 반복하면서 좁아지긴 해도 넓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는 항문의 좁은 걸 넓혀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평생 변을 잘 보는 거예요. 변을 좋게 한다는 건 딱딱하지 않게 하고 너무 굵지 않게끔 부드러운 바나나 형태의 정상변을 보게끔 한다는 얘기. 네. 그렇게 해서 변을 좋게 만들었더니 찢어지는 게 없어. 그럼 수술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배변 조절이 1번이에요. 두 번째로는 변이 좋아요. 되게 좋은데 계속 찢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게 없잖아요. 내가 뭘 해요? 변이 좋아도 찢어지는 사람은 진짜 항문의 압력이 너무 세거나 너무 좁은 사람이겠지요. 그러면 이제 수술하는 거예요. 혹은 변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내가 똥 싸는 게 무서워지고 공포가 생기면서 먹는 것까지 싸기 위해서 먹게 돼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것도 막 이게 일상생활 노이로제가 되면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러면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치열이라고 하는 게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다른 질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열 중에는 또 비전형적 치열의 원인인 크론시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치료나 비전형적인 치열로 인해서 내시경을 했더니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직장암이나 대장암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치질이 심한 경우에도 이런 치열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안에서 튀어나오는 치질들이 안에서 뒤집어져 나오면서 항문을 이렇게 쪼개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치열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땐 치질 자체를 제거해야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단지 내가 오늘 피가 났어, 그리고 조금 따끔해, 그냥 치열이겠거니 하고서는 변만 잘 보면 되겠네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전문가의 진찰을 해보고 그동안 대장 내시경 안 했다면 꼭 내시경을 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꼭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환자가 수술을 원하지 않을 때는 그나마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톡스 같은 치료가 있어요. 보톡스를 항문에 놓는다고 하면 다들 놀래. 항문에 또 보톡스를 나? 보통 보톡스가 여성분들 이렇게 이마에 주름 없애려고 놓는데 이게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는 근육이 이완된다고 해서 항문의 크기가 넓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손을 이렇게 꽉 오므렸다가 손을 이렇게 피면 하얗게 되잖아요. 긴장도가 높고 힘이 센 사람들은 혈액순환 자체가 좋아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걸 이완시켜주면 거기에 맞춰서 혈액순환이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 통증 자체를 줄일 수도 있고요.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섬유화를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보존적 치료에는 훨씬 더 유리하고 혹시 상처가 나도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더 잘 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안 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보톡스는 효과가 무한정 지속이 되는 건가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피부과에 가서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이렇게 주사를 맞으시는 이유가 보톡스는 유한해요. 맞고 좋아졌다가 이제 배변 조절하면 많이 안 찢어지면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또 찢어지면 또 맞으러 오고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치질약 같은 거나 치질 연고를 바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약국에 치센이나 그런 거 선전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항문의 상처를 낫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변을 좋게 하는 거예요. 변만 좋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낫습니다. 약 안 먹어도 돼요. 변이 제일 중요하고 그나마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연고들이 있어요. 니트로글리세린 제제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연고는 렉토제직, 파사렉트 이런 연고들이 있는데 혈관 확장 효과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상처를 낫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거는 보험이 처치되지 않고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